안녕하세요, 꽃님들 반갑습니다. 금난의 정원의 금난입니다. 꽃님들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이 어떤 거이세요? 저는 화초가 뭐 고급 화초는 많이 없지만 뭐 일반적으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화초를 주로 위주로 많이 키우고 있고, 이 아이들 이제 겨울에 조금 막 겨실에서 좀 찌질해지기도 하고 좀 막 성장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이 올봄 들어서 가장 많이 한 작업은 분갈이 작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쭉 띄워드리다 보니까 꽃님들이 그 댓글로 그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분갈이 하고 나서 흙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이런 댓글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서 놀랬거든요. 음, 제가 생각해봐도 그 가드닝 초반에는 뭐 흙을 어떻게 써야 될지, 배합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그리고 분갈이 하고 나서 나오는 흙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난감해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식물을 좀 쭉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식물들은 제가 작년 가을쯤에 분갈이를 마쳤거나 여름 전에 분갈이를 했던 지금 화분들이에요. 조그마한 아이들이고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향기도 좋고 꽃도 하얀색으로 화사하게 잘 피는 꽃치자예요. 작년에 제가 취목하는 영상 보여드린 적 있죠. 네, 띵 하고 이거 나중에 띄워드릴게요. 지금 지목했던 조그마한 줄기예요. 제가 공간은 너무 협소하고 또 여러 종류는 키우고 싶고 이래서 요 모체는 작년 한파에 밖에 뒀는데 한파에 갔답니다. 얼어 죽었어요. 건조하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꽃망울을 이렇게 다 맺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올라서 이렇게 만지면 콩알만하게 땡글땡글 안에가 이렇게 잡혀져 있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제가 네 개를 추목을 했었는데요. 두 개는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한 개는 초록별로 갔고 그때 뿌리가 조금 약한 뿌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결국은 그 아이는 초록별로 갔고 이 아이 역시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금 꽃볼을 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또 지인을 드렸었고요. 그 치자꽃 같은 경우는 뭐 꽃도 예쁘고 향기도 너무나 좋지만 화원에서 사와 갖고 왔는데 이 치자가 첫 해에만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꽃을 안 핀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연산이나 식초를 희석한 물을 이제 물 줄 때 같이 이제 뿌려주시면 꽃을 또 꽃망울을 만들게 된답니다. 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으세요. 보면은 왜 시중에도 우리가 보면은 블루베리 전용토, 뭐 다육이 전용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팔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딱히 막 흙을 가려서 쓰지는 않고 일반적인 상토를 좀 많이 썼어요. 제가 주로 썼던 거는 한화름 상토 좀 많이 썼었고요. 해줄 거예요. 그리고 치제 특성은 보시면 하얗게 뭐가 이물질처럼 막 껴요. 사실은 집에서 키우기에는 베란다에서 뭐 물 샤워 팡팡 주면서 그렇게 막 키워야 되거든요. 거실이나 실내에서 키우기에는 약간 부적합한 식물이에요. 치자는 향기가 너무 좋아서 키우고 꽃이 너무 예쁘죠. 흰색으로 다 나가고. 그리고 이 아이는 올리브 나무예요. 작년에 제가 올리브 외목대로 만들기 영상 띄워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삽목으로 한 4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뿌리 내리는 과정이. 올해 이렇게 새순도 올리고 이렇게 짠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이렇게. 그때 당시 두 뿌리를 했었는데 두 개 다 성공을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요거는 작년에 오뚱님이 주셨던 싹소롬이에요. 보라색 싹소롬인데요. 한 15cm, 20cm 가까이 자란 것 같아요. 잎도 아주 통통하고 아주 생육이 잘 됐어요. 다만 흙이 지금 양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보라색 꽃이 이제 쫑쫑쫑 이렇게 이제 꽃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분갈이해서 해놓으려고 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늬가 예쁜 황금 송화기예요. 사자머리 송화기라고도 많이 말씀하시고 무늬가 이렇게 멋스럽게 있고 겨줄기가 하나 나왔었는데 번식을 좀 빨리 하려고 겨줄기 물꽂이를 해놨었는데 물꽂이는 금방 됐는데 흙에 바로 심으니까 또 금방 죽어버려서 삽목은 실패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 역시도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아이 있구나. 자 보여드릴게요. 수채화 고무나무예요. 작년에 식행사에 서리나무님이 직접 또 저희 사무실로 갖다 주셨던 예쁜 아이예요. 그때 나눔에 당첨돼서 광명사 하시는데 저희 사무실까지 제가 사무실이 시흥이거든요. 이쪽까지 오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던 아이랍니다. 겨울에 새순도 좀 많이 올렸고 제가 외목대로 좀 키를 좀 키우고 싶어서 밑에 이렇게 이파리는 좀 땄어요. 꽃님들도 외목대 만들기 수없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밑에 줄기와 잎을 제거하면서 키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키를 원치 않으면
맨 위에 요 위에 부분 새로 올라오는 새순 요거를 똑 잘라주시면 생장점이 잘리기 때문에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답니다. 아, 제가 오늘 이게 분갈이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갈이 하고 나온 흙을 버리나요? 재활용하나요? 였어요. 요거는 향기가 너무나 진한 레몬 농축액 같은 향이 나는 본트로사이 제라늄이에요. 작년에 모체 2개를 심었었는데 한 파에 역시나 모체는 가고 이렇게 작은 아이 삽목이들만 남았어요. 제가 작은 아이들만 좋아해서 그런지 이번 한 파에 큰 아이들이 조금 많이 갔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늬 아이비 이렇게 예쁘게 새순 뻥뻥뻥뻥 올라가고 있어요. 역시나 잎은 이렇게 새순으로 쭉 계속 잘 내주고 있는데 분갈이를 해주는 이유는 양분을 조금 더 공급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이유예요. 분갈이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또 특이할 만한 아이네요. 칼란디바이고 작년에 잎으로 줄기가 난다라는 영상에서 띄워드렸던 그때 살아남았던 줄기들이고요. 구석에 놨더니 생육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 아이는 조금 있으면 꽃대도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잎으로 이렇게 톡 꽂아 놓으면 줄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살 수가 있답니다. 자, 분갈이를 해볼게요. 이거는 황금송악이에요. 뿌리새가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이고요. 그리고 키우는 거는 밝은 빛도 좋아하고 그늘이지만 약간 환한 빛이 들어오는 간접광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무늬가 진해지고 빛이 조금 간접광을 많이 보여줄수록 무늬가 조금 옅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심어놨던 장묘고는 뽑아보고요. 제가 화분 위에 물 줄 때 흙 튀지 말라고 항상 이렇게 마사토 올려놓거든요. 요 마사토는 제가 분갈이 하기 전에 한쪽에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특별히 병충해 있거나 뭐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재활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화분의 맨 끝에 가장들의 젓가락을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붉은 뿌리가 많이 없고 잔뿌리가 있고 뿌리새가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금방 크게 바스라지죠.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 한지 6개월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흙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답니다. 뿌리가 지금 밑에 스티로폼을 꽉 물고 있네요. 이야, 잘 자란 것 같아요. 뿌리 보여드릴게요. 뿌리 발달이 잘 된 아이들일수록 밑에 이제 배수총으로 마사토나 뭐 스티로폼을 넣게 된다면 이렇게 이 아이들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잔뿌리도 골고루 잘 발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꾸님들한테 간혹 이제 화초가 좀 이상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뭐 흔히 말하는 메롱인 것 같아요, 뭐 이럴 때는 화분을 엎어보세요 라는 말을 하는데, 초보 시절에는 화분을 엎어서 뿌리 상태를 뭘 보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른다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이렇게 뿌리를 화분을 뽑아보면 잔뿌리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에서 짠, 발달이 잘 됐죠. 그리고 썩었거나 무른 게 없이 잘 발달이 됐어요. 이제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뽑아봤는데 뿌리 한쪽이 썩어 있거나 뭐 상해 있거나 제대로 발달이 안 됐거나 이런 어떤 무슨 뭐 화분 안에 흙이라든가 다른 뭐 장애물이 있어서 이 아이가 잘 발달이 안 된 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초가 좀 이상해요 할 때는 엎어보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흙은 어느 정도 털었습니다. 짠. 뿌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안에다 배수총 넣었던 스티로폼은 그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흙 상태를 보면, 자, 보여드릴게요. 화면상으로 잘 표시가 날지 모르겠어요. 양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푸석거려서 양분이 너무 없는 흙 같진 않아요. 그냥 양분이 적당하게 빠진 정도예요. 이런 흙은. 이 정도 흙은 제가 재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재활용을 하냐면, 이 흙을 다 버리지 않고 주로 삽목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종용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흙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활용을 하는 거는, 제가 아침에 흙을 미리 배합을 해놨거든요. 마사토하고 상토하고 적절하게 섞어놨습니다. 현재 저는 한아름 상토 하나만 쓰고 있어요. 갑준의 상토 섞어 쓰다가 약간 조금 귀찮아짐이 와서 이렇게 새 흙입니다. 새 흙은 이렇게 양분이 많아 보이고, 그렇죠? 자, 기존에 분갈이 흙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죠.
약간 마른 기운도 있고, 물론 물기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어요. 새흑하고. 약간만 섞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 나온 거고 다 버리지는 않고요. 새흑하고 이렇게 약간 섞어서 같이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기존 흑하고 새흑하고 섞어서 한 20대 80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네요. 기존에 흙을 다 많이 넣지 말고 약간만 섞으시고요. 새흑하고 이렇게 섞어서 쓰셔도 성장에 무리가 없답니다. 기존에 섞어서 넣었고요. 맨 위에 부분은 이제 새흙으로만 채워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을 주면 물길 따라서 물이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뿌리 쪽으로 흙에 있는 양분이 뿌리에 잘 갈 수 있게끔 기존에 있는 흙에 뿌리가 잘 내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위에 덮어준 흙으로부터 양분이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맨 위에 마무리는 새 흙으로만 마무리를 해줍니다. 위에 살짝 깔아줄게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마사토 올리는 이유는 그냥 물 줄 때 흙 튀지 말라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마사토 안 쓰시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짠, 완료됐습니다. 황금송화기예요. 무늬가 아주 멋진 황금송화. 그다음에 짠, 두 줄기 삽목으로 키웠던 올리브 나무예요. 여기 위에 공사하고 있는 프리티 다육이 뽑아 놓을게요. 뭐 화분 여기저기 위에 프리티 뭐 하나씩 이렇게 뿌려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남은 흙들 버리기 아까우니까 빈 화분에다가 채워놓고 이런 다육이들 얹어서 넣으면 이 아이도 이렇게 짠, 이거 아마 성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아이도 프리티는 살짝 뽑아서 옆에 두고 그리고 제가 영상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삽목하고 뭐 분갈이하고 물꽂이하고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화분은 점점 늘고 공간은 협소하고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모든 식물들 다 물론 다 수용이 되는 공간이 있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시면 당근이나 이런 어플 통해서 뭐 파세요. 뭐 식물 너무 많아서 개체수 감당이 안 돼서 몇천 원 뭐 이렇게 뭐 몇만 원 주고 파는 거 죄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겨울에 놓을 자리도 없이 한파로 얼어 죽거나 건조해서 말려 죽는 것보다 원하시는 적재적소 장소에 좋은 꽃님들한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뿌리도 너무나 잘 발달이 됐고 잘 컸네요. 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보여드릴게요, 꽃님들. 짠, 올리브 나무 삽목이 뿌리예요. 뿌리가 굉장히 실하게 1년 동안 작년에 4월 정도에 제가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4월인지 5월인지 조금 헷갈리네요. 아무튼 1년이 조금 안 된 아이들이야. 요 정도 새 흙하고 기존에 나온 흙하고 황금송화 나왔던 흙이 조금 상태가 나은 것 같아요. 요거하고 약간 이렇게 섞어서 버무려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화초 가운데 중심 잡아주고 위에 부분 마무리는 새 흙으로 올려줄 겁니다. 자, 분갈이 10초도 안 걸리죠. 올리브나무 햇빛도 좋아하고 그 추운 한파에 베란다에서 견뎠답니다. 월동도 되더라고요. 큰 아이도 살아났고 모체도 살아났고 이렇게 삽목했던 작은 아이들도 살아났어요. 물론 지장이 없으세요. 아까우니까. 또 삽목이나 뭐 파종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 집처럼 저희 집은 이렇게 창틀에 난간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딸기하고 상추 뭐 페트병에도 올려서 넣고 키우기도 하고 텃밭 채소 화분에 길다란 화분에다 지금 넣어서 키우기도 하는데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한데 그나마 그런 공간조차 없다면 이것도 또 일 처리하기가 또 문제거든요. 자, 아까 남겨뒀던 마사토 살짝 올려줄게요. 분갈이 해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막 꽃 피우고 새순 올리고 이럴 때도 좋은데 분갈이 해줘서 새롭게
어차피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더 건강하게 햇빛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꽃 키우고 식물 키우시는 분들 특징이 이 새잎 한 장 나고 꽃 하나 올리고 이런 거에 너무 기뻐서 힐링돼서 키우게 되잖아요. 짠! 완료됐습니다. 기합장. 보라색 싹소롬이에요. 식행사에 오똥님께서 나눔해 주셨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마사토만 재활용을 하고요. 흙은 너무 푸석거릴 것 같아서 흙은 재활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화면상으로 잘 티가 잘 안 나겠지만 양분이 너무 빠져 보이고 굉장히 푸석거려요. 이런 흙은 다른 흙하고 절대 섞지 마시고요. 그냥 미련 없이 그래서 버려주세요. 보면은 맨 밑에도 이렇게 싹스런 뿌리가 막 뭉쳐있죠. 이거는 버려주세요. 이 뿌리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채워줘. 아, 멸치가루를 안 넣었네요. 제가 요즘에 분갈이 하면서 요 아이 자꾸 넣고 있는데 코님들이 제 귀에 멸치가 맞나요? 멸치가루를 왜 넣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 거 기존의 영상에 보면 띄워드릴게요. 멸치 머리라든가 등뼈 이렇게 부산물들 안 먹는 거 바싹 팬에다 구우셔갖고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화분 분갈이 할 때 흙 속에다가 한 티스푼씩 한 꼬집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훌륭한 또 거름이 된답니다. 분갈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꽃이자 두 아이 역시나 화분 크기는 바꾸지 않을 거고 살살 톡톡 쳐서 여기는 쏙 빠지네요. 와, 흙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뿌리도 잘 발달이 됐고요. 아주 흡족하게 잘 컸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치자가 약간 분갈이 몸살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탈탈 터는 것보다는 살짝 꺼내서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이 정도까지만 털고 바로 흙을 넣어 볼게요. 꽃이 많고 꽃 양을 많이 올리는 식물일수록 햇빛이 좋은 자리에다 놓으셔야 되세요. 멸치가루에다가 같이 뿌려서 넣어 보겠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분갈이할 때 요긴하게 아주 두고두고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쓰시면 아주 좋답니다. 지그시 눌러서 고정을 시킬게요. 짠! 분갈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도 꽃이자예요. 이 아이도 뭐 뿌리가 꽉 찼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화분을 좀 크게 쓰면 뿌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작게 쓰면 또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 같아요. 식물들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넓은 집에 살면 또 적응을 하고 좁은 집에 살면 또 적응을 하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적당한 시기에 분갈이하고 화분 크기를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뿌리가 꽉 차갖고 얘가 살살 털어볼게요. 와, 딱 떨어지네요. 이렇게 천연 이끼 그대로 묻어있죠. 좀 멋스러워서 닦아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 이끼가 좋더라고요. 한여름 폭우 또 시작되면 바깥으로 다 들고 나가서 사무실 앞에서 다 비 맞출 거거든요. 뿌리도 잘 짠, 이렇게 보이시죠? 뿌리는 많이 털지는 않을 거예요. 치자가 분갈이 몸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있는 편이라 톡톡 털어서 빈자리에 흙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맨 위에는 아까 걷어두었던 마사토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깔아주고 여기도 짠! 꽃치자도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리향 짠! 요번에 새순이 막 올라오길래 와, 이거 올해는 꽃볼 보나보다 이렇게 작은 아이한테서
그랬더니 꽃불은 아직인가 봐요. 도장 찍듯이 딱 나왔답니다. 이 아이는 아랫부분 뿌리만 살짝 정리해주고요. 어우, 너무 꽉 찼어요. 이렇게 뭉쳐진 또 뿌리하고 막 엉킨 이런 흙들은 잔뿌리는 살짝 뜯어서 정리를 할게요. 재활용하지 마시고 아까 준비했던 봉투에다가 담아서 같이 버려주세요. 이 아이는 여기다가 옮겨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뿌리새가 좀 많이 발달이 되는 것 같아서 좀 큰 쪽으로 옮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짠! 완료가 되었어요. 네. 본트로 사이 와사비는 털어주고요. 정말 새끼손톱만한 아이 꼽아놨던 아이인데 이렇게 자랐네요. 1년이 조금 안 됐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인데도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고 있어요. 말아 돌리고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서린나무님이 직접 갖다 주셨던 수채화 고구나무예요. 갖고 오실 때 이미 분갈이를 다 해오셨고 알비료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따로 분갈이는 하지 않았답니다. 너무나 예쁘게도 감사하게도 예쁜 아이 잘 받아서 거실 창가에서 새잎도 많이 내고 잘 자랐습니다. 자, 흙은 이 정도 털어주고 잔뿌리는 그렇게 많이 뜯지는 않았어요. 많이 뭐 이렇게 딱 만져보면 이 가운데가 딱딱하게 만져질 때가 있거든요. 뭐 그거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꼬님들. 그러면은 이렇게 뿌리를 살살 풀어주시면 새로 넣는 흙하고 뿌리하고 잘 활착이 잘 되거든요. 얘를 그대로 꺼내서 밑에 부분만 정리하고 얘를 막 공처럼 딱딱한데 그대로 넣게 되면 잘 살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 뿌리 장태 자체가 뭉쳐갖고 썩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생육은 둘째치고 죽어버리는 또 상황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새 흙의 비율을 월등하게 많이 넣으시고 쓰시면 되세요. 자를 잡는다. 뿌리가 살짝 위로 보이죠? 꼬님들 보이세요? 고무나무나 홍콩란자 종류 이렇게 잘 되는데요. 이렇게 보여도 상관없더라고요. 죽지 않더라고요. 고무나무 특징이 또 잘 살아내고. 자, 이 정도로 하고 위에 마사토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수채화 고무나무 완성되었어요. 네, 이 아이는 제가 작년에 물꽂이로 키웠던 벵갈 고무나무예요. 염자가 여기서 누워서 크고 있네요. 이 아이는 흙이 보기에도 너무 푸석거려서 위에 마사토만 쓰고 나머지 흙은 털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뿌리가 완전히 꽉 차 있네요. 이 아이는 새 흙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멸치가루도 좀 넣어줄게요. 이 푸석한 흙은 털어주겠습니다. 아랫부분 정도 이렇게 살짝 뜯어서 잔뿌리 뜯어서 넣어주시면 오히려 더 잘 살아요. 분갈이 몸살 없나요? 그러시는데요.
털어두었던 마사토만 올려주겠습니다.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다. 짠! 벵갈 고무나무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무늬 아이비예요. 계속 물을 줘서 계속 곱하는 것이 뿌리가 꽉 찼을 거예요. 여기도 딱 떨어지죠. 키우다 보면 꽃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물을 줬는데도 물이 금방 마르거나 식물이 많이 물을 곱하한다 그럴 때는 뿌리가 꽉 찬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때는 빨리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양쪽으로 줄기가 뻗치고 있어서 이렇게 원형 리스를 만들어서 돌려주면 예뻐지겠죠. 자, 넣고 식물들 크는 과정이라든가 뭐 생장 과정이라든가 블로그 통해서 정말로 많이 리뷰해드리거든요. 꽃님들 기회가 되신다면 유튜브 영상도 물론 유익하겠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금난의 정원 들어오셔서 이웃도 맺어주시고 정보도 팁도 많이 확인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작년에 제가 분갈이의 중요성 해갖고 올렸었던 보이시려나? 짠! 알로카시아예요. 분갈이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물 주면서 보니까 밑에 뿌리가 벌써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엄마 빨리 분갈이 좀 해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이 아이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분갈이 한 지 6개월 정도가 안 지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흙은 사무실로 따로 싸가서 딱 떨어지네요. 깔끔하게 떨어져서 보이시죠? 자, 화초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짠! 완전히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뿌리도 보여드릴게요, 분들. 짠! 아이고. 알로카시아가 성장세가 정말 빠르고 좋답니다. 기존에 뿌리들이 꽉 잡고 있는 흙은 털어줄게요. 네. 뿌리 뭉친 거는 다 풀어졌습니다. 이렇게 길이감도 꽤 되죠. 건강하고 병충해도 없고 알로카시아 그 거미줄도 잘 치고 병충해 잘 생기는 식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괜찮더라고요. 요래 거실에서 키우는데도 겨울에 건조함도 견디고 잘 견뎌졌어요. 직광은 아니고 밝은 간접광 앞쪽에다 놓고 있긴 한데 잘 살아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잘 크는 식물들 보면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정도만 넣고 짠. 아우, 다 커서 화면에 잘 잡히지가 않아요. 잎이 이렇게 흙은 마무리하고 정리 영상 띄워드릴게요. 짠! 꽃님들 대략적인 분갈이가 끝났어요. 지금 흙을 다 못 치웠어요. 이 흙들은 제가 사무실에 갖고 나가서 채소 텃밭용 길다란 화분 있잖아요. 거기다 채워서 파종용이라든가 사목용 흙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버리지 않을 거고요. 오늘 분갈이했던 이렇게 올리브나무 2개, 아직 로즈마리는 못했어요. 나머지는 또 채워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꽃시자 이렇게 2그루 지금 꽃망울 물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황금송화, 그 다음에 아까 이파리가 컸던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왔던 알로카시아, 그 다음에 우리 서리나무님이 주셨던 고무나무, 수채화 고무나무, 그리고 밖에 내놓았던 벵갈 고무나무까지, 그 다음에 말리향, 그 다음에 본트로사이까지 해봤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제가 채워서 이제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꽃님들. 제일 많은 질문이었어요. 흙 배합 비율하고 흙은 버리나요? 이 질문이셨거든요. 흙 버리지 않고 적절하게 새흙과 섞어서 쓰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뿌리 엉킴이 너무 심하거나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흙 상태가 너무 푸석하거나 양분이 너무 빠진 흙은 그냥 버려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흙과 섞어서 쓰실 때는 기존의 흙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새 흙의 비율을 많이 넣으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분갈이하고 남은 요 흙들 아깝잖아요. 이렇게 남아있는 뭐 삽목용으로 하려고 했던 뽑아놨던 이런 식물들 또 심어주기도 하고
파종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삽목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흙은 다 버리지 말고 적당하게 상태를 봐가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네,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꽃들과 함께 식물들과 함께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꽃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